이 영상은 이혼을 경험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 말의 출처가 되는 삶의 경험의 위치를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삶의 단계를 통과한 뒤에 나왔는가입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도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구조를 말하며, 어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살아본 세계의 깊이, 그리고 통과해본 관계의 단계에서 나옵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 상태, 즉 바르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이 바르도는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랑이 환상에서 현실로 전환될 때 우리는 모두 하나의 바르도를 통과합니다. 이혼은 그 바르도를 의식적으로든 비의식적으로든 한 번 이상 지나온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관계의 구조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며,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의 말 속에 숨어있는 경험의 위치를 읽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통해 사람이 어떤 관계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던지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왜 그 사람의 결혼 경험의 유무를 드러내는지, 네 번째, 주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생활과 구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공감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이미 한번 관계가 환상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지점을 몸으로 통과해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답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사회의 흐름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던지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왜 그 사람의 결혼 경험의 유무를 드러내는지, 네 번째 주변 사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이 아니라 생활과 구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남아도 생활이 맞지 않아 끝나는 점이 안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겪어봤다는 전제입니다. 연애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의 언어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감정과 환상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은 결혼이 깨지는 순간을 하나의 관계의 바르도, 즉 환상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중간 상태로 경험합니다. 연애 시절의 사랑은 바르도 이전의 밝고 매혹적인 환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생활이라는 현실 구조 속으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 단계를 통과해 봤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구조를 감당하지 못해 끝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붕괴를 먼저 보는 시선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두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과 현실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보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선택 이후에 책임이 붙는 관계라는 걸 아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경제, 역할, 가족, 육아 같은 현실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보다 관계를 버겁게 만든다는 것을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선택 이후에 반드시 업카르마에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선택의 끝이 아니라 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혼 이후에 따라붙는 경제, 역할, 가족, 육아라는 현실이 사람의 성격을 나쁘게 만들기보다 관계를 감당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버거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감정 판단이 아니라 법의 무게를 인식하는 시선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세 번째 반응으로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는 점이 슬프다고 합니다. 이혼을 겪어본 사람은 갈등이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말 한마디, 반복된 실망이 사람의 자존감과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미 이혼 경험을 지나와 본 사람의 언어입니다. 서로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는 점이 슬프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가장 두려운 상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집착해 동일한 장면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갈등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말 한마디, 반복된 실망이 사람의 자존감과 신뢰를 조금씩 깎아낸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업이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싸워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상처가 너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반복된 업의 결과를 본 사람의 언어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네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정성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삶의 일부를 통째로 투자했다가 접어야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간, 노력, 인내가 한순간에 정리되는 감각은 결혼을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집착했던 삶의 형태가 무너질 때 가장 큰 고통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 시간, 인내, 계획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통째로 해체되는 경험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잃은 슬픔보다 자신이 투자한 삶의 일부를 접어야 했던 허물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의 상실이 아니라 존재 구조의 붕괴를 경험한 사람의 인식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다섯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갈등이 쌓여서 끝나는 과정이 마음 아프다고 합니다. 큰 사건 하나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작은 갈등들이 쌓여 관계를 소진시킨다는 구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감정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쌓여 끝나는 과정이 마음 아프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큰 악보다 작은 집착의 반복이 윤회의 사슬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끝낸 결정적인 사건보다 해결되지 않은 사소한 갈등들이 어떻게 관계를 소진시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평가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읽는 관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답변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활을 말하고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며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지를 조용히 드러내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결혼을 앞둔 어른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답변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환상에서 실상으로 넘어온 사람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활을 말하고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며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와 업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환영의 언어를 쓰는지 아니면 현실의 언어를 쓰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결혼을 앞둔 어른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변 이혼 사례를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는지를 통해 그 심리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요. 이 답변은 이혼의 결과가 아니라 장면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질 때 실제로 어떤 책임과 구조가 사라지는지는 아직 체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보다 보기 힘든 이별 장면 자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바르도의 핵심은 존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결혼을 삶의 구조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역시 삶의 붕괴가 아니라 장면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임의 해치, 경제 생활관계의 붕괴, 정체성의 변화, 같은 구조적 소멸을 보지 못하고 보기 힘든 이별 장면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바르도에서 말하는 의식이 아직 깊은 층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겉에 드러난 형상만 보고 그 뒤의 실체는 아직 인식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두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이 충분히 있는데도 실패하는 점이 안타까워요.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결혼의 핵심 조건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비극처럼 보입니다. 결혼을 감정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집착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고통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결혼의 핵심 조건은 여전히 사랑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사랑이 없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데도 무너진 비극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결혼을 감정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인식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바르도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아직 구조 역할 책임이라는 다음 차원의 진실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남아있으면 관계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착각 속에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세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배려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 같아요. 이 말에는 이혼을 태도의 문제, 성숙도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직 관계를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반응은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의지 중심적 세계관에 해당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아직 마음가짐, 태도, 성숙도, 로 조절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바르도 사상에서 보면 이는 원인과 구조를 보지 못하고 개인의 마음에 책임을 돌리는 단계입니다. 즉, 아직 존재의 조건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차원에서 관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네 번째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혼 당사자를 여전히 부부가 아니라 연인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생활 공동체의 해체보다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상처받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조보다 감정에 훨씬 더 강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인식의 대상이 부부가 아니라 연인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존재 단계가 바뀌면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아직 생활 공동체, 책임의 결합, 부조의 계약으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두 개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활의 붕괴보다는 감정의 상처에 더 강하게 공감합니다. 이는 바르도에서 말하는 아직 역할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의식 상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주변 이혼 사례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마지막 반응으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미리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답변에는 이혼을 예방 가능한 사고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일이라는 해석이죠. 이 말 속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리적 거리두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말에는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이혼을 부조적 필연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사고로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전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바르도 사상에서 이는 아직 나도 그 경계에 설 수 있다는 자각이 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붕괴를 교훈이나 경고로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감정 중심이고 도덕적 기준에 가깝고 관찰자의 시선에 머뭅니다. 이혼을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아프게 끝난 이야기 혹은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로 이해합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면 말의 내용보다 말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예 관점에서 보면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감정 중심의 인식, 도덕적 해석, 관찰자의 위치. 이들은 이혼을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바르도 전원의 상태로 보지 못하고 사랑에 아프게 끝난 이야기 혹은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진 경험의 위치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낼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삶의 단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5번째 질문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던지는 아주 평범한 질문 하나가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경험의 흔적을 드러내는 답변으로 돌아오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친구의 관계 실패를 지켜보며 배운 점이 있다면요? 이 질문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의 답을 합니다. 첫째,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배웠어요. 이 말은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관계를 움직이게는 하지만 버티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 이미 한번 끝까지 겪어본 사람의 인식입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책임 위에 놓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둘째 반응으로 생활 습관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 답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일상을 말합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는 지점을 큰 싸움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계속 쌓이는 생활의 불일치에서 찾습니다. 셋째, 예비 며느리에게 친구의 관계 실패를 지켜보며 배운 점이 있다면요? 이 질문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한다는 걸 배웠죠. 라고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갈등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갈등을 피한 순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요. NETJ.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존중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차이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안해야 할 조건이라는 걸요. 다섯째,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헤어짐에도 배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문장은 아무나 말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 이별은 실패이거나 억울함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관계의 끝을 의미화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인식을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바르도 상태라고요. 이혼은 관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들은 그 관계의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르도를 건너온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집착하지 않고 생활이라는 업을 직시하고 갈등이라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타인의 차이를 적으로 보지 않으며 끝마저 배움으로 전환하는 인식.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말하지 않고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의 인생 경험은 말의 결이 되어 드러납니다. 이 질문이 유도 질문인 이유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바르도를 통과해 왔는지를 말없이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답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5번째 질문에 대한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관계 실패를 이렇게 말하는가? 이 질문을 심리학적 관점과 조금 더 깊게는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의 관계 실패를 지켜보며 배운 점이 있다면요. 이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서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갈등을 파고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란 기본적으로 조정하면 유지되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아직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현실보다 조율하면 해결된다는 통제 가능성에 더 익숙한 단계인 것이죠. 티베트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식은 관계를 고정된 실체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는 늘 변하고 잠시 머무는 중간 상태에 가깝습니다. 조율로 붙잡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집착이 시작됩니다. 셋째,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싶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관계 실패의 원인을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 부족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리 이해해도 함께 갈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시선에서 보면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자아의 또 다른 집착입니다. 상대 역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 무상함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라는 말이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NETJ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에는 실패를 성장서사로 정리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실패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경험치처럼 축적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이 반드시 배움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배움이라는 해석 자체가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아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기대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협상 가능한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대치만 잘 조정하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죠.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기대 자체를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기대는 곧 집착이고 집착은 결국 실망과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는 관리할 수 있다. 둘째, 문제는 노력과 인식의 부족이다. 셋째, 실패는 성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무상함을 몸으로 통과하지 않은 단계에서 아주 일관되게 나오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에 온다고요. 관계도 감정도 역할도 모두 잠시 머무는 중간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언어로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의 답변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경험보다 그 사람이 아직 지나오지 않은 단계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말 속에 드러나는 인생의 깊이입니다. 이별이나 이혼 이후에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6번째 질문에 대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헤어진 뒤에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왜 생긴다고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책임이나 금전 문제, 아이 문제 등 현실적인 연결 때문이에요. 이 답변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는 마음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감정 이전에 법, 경제, 부모 역할이라는 구조를 만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나도 책임이 남아있으면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곧바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를 법과 집착의 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책임이라는 업이 남아있으면 관계는 바르도 상태에 머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압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형태를 바꿔 관계를 계속 움직입니다. 사자의 서에서는 바르도에서 의식이 환영에 끌려다니는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의 잔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남아있는 한 의식은 과거의 관계를 반복 재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남은 기대가 아직 있을 때 생기죠.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 보상받지 못한 감정에 대한 미련, 혹은
투자한 시간에 대한 회수 심리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미세한 욕망 하나가 다음 생으로 의식을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남아있으면 관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관계에서 역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역할의 체계로 봅니다. 배우자, 부모, 보호자라는 역할 중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관계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서에서는 의식이 죽은 뒤에도 자신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습관과 생활이 얽혀 있어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이 답변은 아주 깊습니다. 관계는 감정 이전의 공동의 생활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든 일상과 반응 방식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반복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업이란 반복된 습관이 의식을 끌고 가는 힘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답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사랑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 역할, 집착, 업의 문제로 본다는 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듯 무언가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정리되지 않은 의식과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헤어진 뒤에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왜 생긴다고 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답을 합니다. 그 답변 속에는 공통된 인식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관계의 미정리를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나 책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순전히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는 감정이 사라지면 끝나고 감정이 남아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연애의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결혼과 이별의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삶이 끝난 뒤에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의식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 상태, 즉 파르도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 답변은 바로 그 단계,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알지만 의식은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예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 정리를 결단의 문제라기보다 시간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하며 어떤 인식을 하느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도 깨달음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세 번째 답변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연락을 끊지 않아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답변은 관계의 지속을 행동 하나로 단순화합니다. 연락만 끊으면 관계도 끝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붙잡는 것은 연락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붙어있는 의식의 동일시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현상이 아니라 집착을 끊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끊어도 의식이 남아있으면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헤어진 뒤에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왜 생긴다고 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번째 답변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답변은 조금 더 성숙해 보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도 삶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향 역시 대체로 감정적 여운이나 기억의 문제로만 이해됩니다. 실제로 이혼이 남기는 경제적 책임, 역할의 변화, 사회적 연결까지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업이 다음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지만 그 책임의 구조까지는 자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답변입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끝내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답변은 가장 구조적입니다. 관계에도 끝맺음의 방식, 즉 일종의 의례적 종료가 필요하다는 직감을 담고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도 죽음의 순간에 올바른 인식과 의례가 없으면
의식은 혼란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식이 납득할 수 있는 정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답변은 대체로 관계의 미정리를 감정, 시간, 행동, 방식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구조가 해체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혼 경험이 없는 인식은 아직 바르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의식은 아직 떠나지 못한 상태 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말의 뉘앙스 너머에 있는 삶의 경험과 이식의 깊이를 비로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답변 차이는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말이 만들어진 위치, 즉 그 사람이 아직 통과하지 않은 삶의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언어로 말하면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언어는 이미 한번 관계의 바르도를 건너온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활을 말하고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며 사람의 성격이 아닌 구조와 업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직 그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지점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다음 편 이혼 영역 6부에서는 이혼 경험 유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살펴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오래 생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얼마나 현실로 살아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장과 배움의 언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조건과 책임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답변 속에 어떤 관계 경험의 깊이가 숨어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관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세계입니다. 이 강의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계를 돌아보는 하나의 조용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